안녕하세요. 합격 스킬입니다. 오늘은 단연간 멘토링과 학습 코칭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학 1회독 공부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공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멘토링 결과를 봤을 때 초수 혹은 단기간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굉장히 실용적으로 전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혹시나 교육학 공부 방향이 잡히지 않고 막막하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만의 방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회독 과정을 이 간의 교수 설계 이론을 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마인드맵을 확인을 하는데요. 간의 교수 이론은 교수학습 파트에서 전통적 교수 이론 및 모형 안에 속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목차상으로는 간의 학습 이론 5가지 학습 영역 9가지 수업 사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인드맵을 보고 교재로 돌아왔다면은 간단히 훑어봅니다. 교재 내용들을. 이 지금 챕터는 개관부터 학습 결과의 유형, 그리고 학습의 조건, 9가지 수업 사태, 이렇게 크게 3가지 축을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놓고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내가 이 이론을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자세히 풀어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도 없죠. 그냥 이 문제에서 간의 교수 이론은 어떤 부분이 많이 나오는가 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보면 됩니다. 간의 수업 모형에서 해당하는 수업 사태, 수업 사태라는 말이 들어가죠. 예, 수업 사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간의 학습된 능력의 영역, 학습 영역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뭐 태도, 지적기술, 인지전략, 언어정보 이런 키워드들 정도만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된 능력, 학습 결과 같은 말인데 운동기능, 태도, 지적기능, 언어정보 이런 말들이 또 들어가는구나 파악했고 그 다음에 수업 사태를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단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수업 활동을 자세히 물어보고 있죠. 조금 더 심화돼서 이렇게 발전됐구나. 그리고 2008 중등 보면은 수업 사태 또 나왔고 학습된 능력, 지적 기능을 한 번 더 물었네요. 그리고 간에 대한 설명, 간의 이론에 대한 설명, 수업 사태, 또 위에 보면 수업 사태 해서 각 단계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니까 간의 교수 설계 이론은 수업 사태와 학습된 능력의 영역이라는 2가지 개념을 자세히 보면 되겠구나 라고 감이 잡히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교재를 쭉쭉 읽어갑니다. 저는 개관을 그래도 비교적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간의 교수 이론은 학습에 의해 획득되는 학습 결과의 유형. 이거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기출에서. 그리고 학습 결과를 획득하는데 요구되는 학습의 조건. 학습자의 내적 학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9가지 수업 사태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관은 좀 자세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쭉쭉 읽다가 이렇게 본인들이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학습 결과 유형.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 기출도 표시가 돼 있고 그럼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겠다. 이렇게 자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언어 정보 읽었다고 가정하고 지적 기능으로 가볼게요. 지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언어, 숫자, 부호 등 상징적 기호를 사용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했는데 상징적 기호라는 건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이 말이 조금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넘어갑니다. 왜? 지금 이해되지 않는 거는 나중에 배경 지식이 쌓이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또. 그래서 이 지적 기능은 방법적 지식 또는 절차적 지식이라고 하는구나. 학교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는 감이 잡히진 않아요. 예시로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하기,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기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정합니다.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거. 이건 중요한데 빨간색과 파란색 구별하기 이게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밑에 보면은 지적 기능은 위계학습을 통해서 학습한다. 위계학습? 이게 무슨 말이지? 싶습니다. 지적 기능의 하위 범주, 지적 조작의 복잡성 수준에 따라 위계와 결여해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뭔가 좀 감이 잡혀요. 왜? 변별학습부터 문제 해결학습까지 위계가 나뉜 것 같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변별학습 보면은 대상들 간의 속성, 구별하는 능력이다. 구별. 개념학습을 위한 바탕이 된다. 아, 그래서 위계라는 말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념학습을 하려면 변별학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 보면은 변별학습은 그래서 예시로 다각형 중에서 삼각형을 구별하는 거, 동물, 식물 구별하는 거. 그래서 이래서 변별학습이구나 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지전략, 태도, 운동기능까지 공부를 했다고 하고 학습의 조건도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출에서 언급이 됐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그냥 이건 가볍게 눈으로만 읽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기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자세히 봐야겠지만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면 그냥 가볍게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일단 1회독, 2회독에서는요. 그리고 9가지 수업 사태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기출 표시도 많이 됐네요. 그럼 자세히 보면은 9가지 수업 사태는 정보 처리 과정에 근거하여 한번 끊고 학습자의 내적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이걸 지원하는 일련의 외적 교수 활동이구나. 최종 목적적인 말은 외적 교수 활동인데 이건 왜 하냐? 학습자의 내적 학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그 배경 근거는 정보 처리 과정에 근거했다. 이렇게 덩어리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수업 사태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학습 과정 설명돼 있잖아요. 예, 쭉쭉 읽으면서 공부해 나가면 되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 제시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학습할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공부할 내용을 제시를 해주고 새로운 정보가 적절한 자극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예시를 보면은 핵심 요소 설명하고 학습 내용의 예를 설명하고 영상자료, 관련 영상자료, 하이라이트 표시나 밑줄 사용, 운동 기능의 시범 이런 것들이 자극 제시 단계구나. 학습 안내 제시 단계는 또 뭔지 또 한번 봅니다. 새로운 정보와 이전 정보를 통합시킨다. 이런 거구나. 그래서 통합된 정보를 유의하게 부호하고 장기 기억에 저장한다. 장기 기억이라는 말.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말을 썼구나. 이게 이제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가볍게 인출해보면 좋거든요. 말로 인출해봐도 괜찮습니다. 교재를 가리고. 아니면은 뭐 노트에다가, 인출해봐도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노트에 인출해본다고 하면은, 내가 방금 전에 뭐 공부했지? 9가지 수업 사태, 수업 사태 공부했고, 그 중에서 9가지가 뭐뭐였었지? 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네. 가볍게 하셔야 돼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1, 2회독이니까 그냥 내가 뭘 공부했는지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집중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주의 집중 단계였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였지? 수업 목표 제시였던 것 같아. 3단계 기억 안 나. 4단계 기억 안 나. 5단계 자극 제시였던 것 같아. 나머지 또 뭐였지? 형성평가? 피드백? 맞아. 피드백이라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인출을 해보고, 다시 한번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집중 맞았고, 수업 목표, 선수학습 해상이 3단계 빠졌구나. 자학 제시가 4단계였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학습 안내 제시, 수행 유도, 그래. 연습기 제공하는 거 필요했었지. 피드백, 수행평가, 파자, 전이, 증진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뭐 내용을 채워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인출해봤으면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출 문제는 지금 1, 2회독 수준에서 완벽하게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풀 수 있는 정도로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보면은 이 보기에 해당하는 수업 사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설명하고 핵심 요소 설명하고 관련 영상 자료를 보여준다. 이거는 자극 자료 제시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비교해보면서 맞았네, 잘했어 하고 넘어가면 되고 이렇게 쭉쭉 풀고 그 다음에 최신 것도 한번 풀어보면은 부호화를 촉진하기 위해 문제와 같은 한끼리 더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나 단서를 제공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예시를 보면서 그래 이거는 학습 안내 제시가 맞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는 입장료 계산하게 한다. 이거는 이제 수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4번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기출로 먼저 중요도 파악하고 마지막에 개념 점검 차원에서 기출로 확인하는 형태로 공부를 마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1시간, 2시간 정도 교육과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동시간이라든지 잠자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 마인드맵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뭘 공부했는지 떠올려 보면서 그나마 미약했던 지식을 다시 한번 장기 기억에 넣어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마인드맵. 내가 오늘 교수학습 파트를 공부했고 전통적 교수 이론 모형을 공부를 했어. 이 중에서 5가지 정도를 공부했는데 간의 교수 이론 한번 떠올려 볼까? 학습의 5가지 영역 뭐였지? 언어, 그 다음에
지적 기능이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3개 정도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단 이 정도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9가지 수업 세트는 뭐뭐 했었지? 자극 제시 있었고 학습 안내 있었고 뭐뭐 있었고 이렇게 떠올려 보고 또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서 그래. 언어 정보, 지적 기능, 나머지 이거는 기억을 못 했는데 인지 전략, 운동 기능, 태도 이게 있었어. 이렇게 가볍게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공부를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작으로 2회독, 3회독 방법, 그리고 교육학 기출 분석 방법, 암기 방법까지도 올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